오늘 괴담 스팟 컨텐츠는요, 벌써 11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1화부터 10화까지는 계속해서 일본의 괴담 현장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괴담 스팟은 바로 베트남에 자리 잡고 있는 현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현장의 이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무슨 터널, 무슨 호수, 무슨 저수지 그런 게 아니고요. 베트남어는 성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평서문으로 그냥 읽으면 리타이또라고 읽으면 되는데, 베트남 원어 발음으로는 리타이또라고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24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베트남은요, 그 나라의 지형이 위아래로 엄청 긴 나라예요. 그래서 수도인 북부 하노이랑 그리고 경제 수도로 불리는 남부 호치민은요, 언어도 문화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체감할 때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저는 남부인 호치민에 거주를 했었는데요. 나라가 위아래로 워낙 크게 이렇게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어떤 특유의 그런 괴담들을 묶어서 다루더라고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에도 페이스북, 거기서도 공포 채널,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공포 채널들도 있는데, 이 호치민을 다룰 때요, 호치민에서 유명한 흉가 폐가 내지는 유령이 나오는 장소 10선 이런 식으로 꼽았을 때 꼬박꼬박 들어가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치민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가장 무섭기로 유명한 장소 중에 하나인 호치민 3군 리타이토 길에 있는 어느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베트남 호치민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이런 식으로 구 단위로 지역을 나누는데, 베트남은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숫자로 쪽쪽쪽쪽 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괴담 스팟은요, 호치민 3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베트남 살 때 호치민 3군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요즘에는 무슨 로, 무슨 길 이런 도로명 주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드엉 레반시라고 해서 레반시 길 이런 도로에 이제 세부 주소들이 붙는데, 오늘 괴담의 현장은 리타이또라고 하는 길에 있고요. 24번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 괴담을 찾을 때는요, 리타이또 24번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요것과 관련한 괴담들이 쫙 나열이 돼요. 그런데 그 주소를 통해서 구글맵에다 검색하면은 다른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구글맵에서 현장을 찾아서 로드뷰로 본 모습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여기가 어디가 괴담의 현장이고 왜 여기가 괴담 현장이 됐는지 앞으로 지금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런 모습이구나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괴담 스팟 컨텐츠에서는 제가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사건 사고라든지 그런 걸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괴담들을 말씀드리는 순서를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존의 포맷과 순서를 바꿔서요, 이곳에서 어떤 괴담이 들려왔는지 그걸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은요, 사실 한동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랑 목격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괴담 스팟이 베트남 내에서 그리고 호치민에서도 그토록 유명세를 탈 수 있었던 그 괴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많은 목격담이 들려오는 게 임산부의 혼령입니다. 이 발코니에서 임산부의 혼령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목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들부터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행인들까지 이 건물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아니면 아이를 안고서 배회하고 있는 임산부의 혼령을 목격한다는 그 목격담이 엄청나게 들려왔어요. 근데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죠. 이 건물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뭔가 일련의 사건 이후에 그 비어져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 건물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랑 쇠창살 같은 게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산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목격이 됐다? 그럼 사람들은 저거 귀신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목격담이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임산부를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서 들려오는 유명한 괴담이 무엇이 있냐? 이 건물에서요, 새벽만 되면 아이의 거친 울음소리 또는 뭔가 빗자루질을 하는 소리 또는 달력 넘기는 소리, 뭐 그런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날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생활소음 같은 게 들려왔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집은 한동안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소음을 들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동네 주민들이었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 건물에서는 이런 괴담들이 들렸고 어떤 일로 호치민에서 손꼽는 그런 무서운 괴담으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곳에 얽힌 이야기들을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이니까 아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정확한 때는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치민 3군 리타이또 24번지에 있는 이 2층 주택에서요, 아주 잔혹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요, 이 건물 안에 있던 가족 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트남에 났던 기사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총 사망자 숫자를 7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집계를 하긴 하는데, 베트남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아직 태어나지 못한 뱃속의 아기를 포함해서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이 리타이또 24번지 길을 구글에 검색해보면요, 근처에 타이어 가게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건물의 1층이 과거의 타이어 가게였습니다. 화재는요, 자정쯤에 이 건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층에 있던 그 타이어 가게 상점이랑 건물을 정말 빠른 속도로 태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베트남 놀러 가 보셨거나 베트남 관련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 베트남의 민가들을 보면요, 건물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위아래로 건물이 구조가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족들이 다 살기 때문에 만약에 1층에서 불이 났다, 그럼 위로 삽시간에 이제 불이랑 연기가 막 이렇게 퍼져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뜨거운 불길, 그리고 피해자들의 비명, 그리고 타이어 가게였다 보니까 고무 타는 냄새가 엄청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독가스도 엄청나게 날렸을 거고. 그래서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가 난리가 났었대요. 주변 사람들 다 튀어나와가지고 불난 거 보고 있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베트남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묘사를 하자면요, 보통 1층 같은 경우는요, 주거용으로 안 쓰고 뭐 음료수를 판다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타이어 가게나 아니면 기타 잡화점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1층은 다 영업을 하고 위층으로는 이제 주거를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폐점할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다 잘 시간이 되면 1층에 있는 셔터들을 막 다 내려요. 외부인의 침입이나 절도 같은 거를 막겠다고 막 이중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요, 이 화재가 났을 때 그 1층도 이중으로 셔터가 다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던 온 가족들이요, 건물 2층 발코니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전부 유독가스 먹고 불에 타 죽고, 그렇게 7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사고였거든요. 화재가 난 것까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괴담들이 만들어졌으며 고스트 스팟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죽은 사고 현장이면 당연히 괴담은 생길 수가 있겠죠. 다만 뭔가 이제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넓게 봤을 때 일반 주택이나 가정집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는 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화재 사고일 뿐이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나아가서 한 나라에서 손꼽는 괴담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그날 사고 현장에서 목격된 사망자 중에 하나인 임산부의 알 수 없는 태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요, 1층에 있는 이중 셔터가 다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한 피해자들은 이도저도 못하고 그 2층에 있는 발코니에서 다 울부짖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망한 임산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제가 여기 잠깐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층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층고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의 2층 높이라면 충분히 뛰어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임산부는 쉬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임산부가 또 어린 아이를 하나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 화재 현장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사람들이 밑에서 방수포 같은 걸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래서 안고 있던 3살 아이를 얼른 아래로 던지세요! 이러면서 막 고함을 쳤대요. 얼른 아이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던지라고 아이를. 그런데 차마 그렇게 아이를 던지지 못하고 본인도 뛰어내리지 못하고 불길이 치솟는 집 안과 베란다를 이렇게 하염없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어느 순간이 되자 이 임산부가요, 굉장히 차분하게 불길이 치솟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냥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임산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화재 이후 주변에서 대피해온 주변 사람들과 그 어떤 소란에 의해서 목격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임산부가 연기와 불길을 피해서 베란다에 막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다시 불길로 차분하게 걸어 들어간 건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겠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임산부만이 알 테고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겠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너무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 패닉에 의해서 아예 정신이 나가버렸다 라고 하는 말이 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이 괴담들의 핵심이 되는 어떤 이 여자의 한이 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당연히 집안에서 화재가 나고 연기가 나고 있으니까 발코니에 매달려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후까지 살아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텐데 계속 발코니와 집안을 어쩔 줄 몰라고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도 집안에서 이미 자신의 가족들이 다 불타 죽었다는 걸 인지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기 위해서 불길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이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선 돌게 되었어요. 저번 시간에 일본 센리치 백화점 화재 사고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그 높은 건물에서도 살기 위해서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뛰어내린 사람들도 있었고, 화장실로 가서 그 숨 참겠다고 변기통에 얼굴 받고 있다가 익사해서 죽은 사람도 확인이 될 정도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살고자 하는 그 발버둥을 칠 텐데, 그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데 스스로 차분하게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 목격담은 여기저기 구설수로 퍼져나갔겠죠.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다가 이런 목격담이 더해지니까, 근데 한동안은 그 비워진 집이 여전히 이제 불에 끌린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치민 내에서는 여기는 임산부의 귀신이 나오는 유령의 집이다 하고 소문이 났고, 호치민 내에서도 손꼽는 괴담 스팟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연도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사고 현장이요, 꽤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건물이 매매도 됐고 또 매매한 주체가 이렇게 임대도 하면서 여기에 어학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영어학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미지 있죠? 요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영어학원 옆에, 영어학원 왼쪽에 있는 저 약간 에메랄드빛 도는 저 건물 보이시죠? 버려진 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주인이 없는 집이래요. 게다가 조금 막 이제 페인트 칠도 벗겨져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기가 사고 현장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억울한 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직접 수습하고 있는 건물 외관을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저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집은 괴담 현장이 아니고 오해를 받고 있는 건물이고요. 실제 괴담 현장은 저기 영어학원이 있는 저 위치가 실제 사고가 났던 현장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직후에요. 그 건물이 한참 동안 방치가 되다가 집주인이 매매를 했어요. 해외에서 거주 중이었던 조금 재력이 있는 베트남 사람이 저기를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새 주인이 저 건물을 매수를 했을 때요, 베트남에 있는 유명한 절에서 승려를 모셔와가지고 한 달 동안 저 안에서 불경을 읊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희생된 사람들과 저기서 목격되는 어떤 임산부의 혼령을 달래기 위해서 무려 한 달 동안 저기서 승려가 와서 불경을 읊었다고 해요. 오늘 베트남 괴담 스팟의 사건, 사고와 괴담은 이 정도로 알아봤고요. 어느 지역들이나 마찬가지듯 관련 자료를 막 찾다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괴담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민들 인터뷰한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인터뷰한 가까이 살고 있고 그 당시에 사고를 목격했던 어떤 아줌마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냥 안타까운 사고였을 뿐이다, 귀신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유명한 괴담 스팟과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취지에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사건, 사고 아니면 괴담의 어떤 진위 여부 등등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괴담 스팟 컨텐츠 11번째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리타이또 24번가에 있는 2층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코비의 TV였습니다.